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17, 18, 19세기 때 여러분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어디까지 배웠어요? 새로운 학문까지 배웠죠. 그러면은 총정리니까 한번 재밌게 해볼게요. 자, 모르시는 분은 손 들고. 자, 보자 여러분. 요게 중국이에요. 자, 일단 중국 뭐만 해보자. 유학만 해볼게요. 그러면 춘추 지난번에 배웠던 거예요. 전국시대 때 누가 남아요? 공자, 맹자, 순자가 나오죠. 요때 유학을 원래 유학이다, 원시적인 유학이다. 무슨 유학? 원시 유학. 그 다음에 진나라 전에 있다. 무슨 유학? 선진 유학이라 부르는데 특징이 뭐예요? 인이예지, 실천성을 좀 많이 강조했고 우주, 이기 그런 게 없었죠? 자, 그다가 여러분 한나라 때 무슨 무제가? 한무제가 누구의 권위로? 동중서의 권위로 유교를 국교화하면서 여러분 요때부터 자, 경전을 해석하는 무슨 학이 나와요? 훈구학이 나왔었죠. 그리고 한무제 업적 중에 뭐가 있어요? 태학을 설치했다. 태학의 무슨 박사? 오경 박사. 쭉 기억나야 돼요. 그다가 요 훈구학이 언제까지 쓰이느냐? 여러분 당나라까지 이제 훈구학이 번성을 하죠. 그래서 당나라 때 650년경 여러분 자, 달달달달 무슨 달? 공영달이 여러분 하나 책을 완성하죠. 무슨 정의? 오경정의 하면서 이제 무슨 학이 완성돼? 훈구학이 완성되죠. 그럼 오경은 뭐였어요? 공자가 제자를 위해서 편집한 책이죠. 해보자.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 그런데 성리학은 요거 안 좋아하죠. 요거보다 뭐를 좋아해요? 사서. 무슨 집중? 사서, 집중.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까지 총 정리했고, 그러다가 여러분 훈구학보다 불교, 도교가 유행하니까 여러분 바로 무슨 성 때? 남성 때 주희, 주자가 여러분 무슨 학을 완성을 해요? 성리학을 이렇게 완성을 하죠. 그러면 성리학은 다른 말이 뭐야? 주자가 완성했다. 무슨 학? 주자학. 훈구학보다 새롭다. 무슨 유학? 신유학. 정이 정호 형제랑 주자랑 같이 만들었다. 무슨 학? 정주학이죠. 그러면 자, 성리학의 여러분 키워드 지난주에 했지만 계속 할게요. 왜냐? 항상 시험에 뭐랑 나와요? 성리학이랑 양명학이랑 매일 같이 나오죠. 해보자.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이, 즉 우주의 이치다. 성증리. 기억나죠? 그러면 자, 성리학은 공부할 때 선지가 뭐예요? 소피가 아니에요. 선지국이 아니라 먼저 지식을 쌓은 다음에 그 후에 실행을 해야 된다. 무슨 후행? 선지후행. 그러면 올바른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무슨 취지를 해야 돼요? 무슨 취지? 경물취지. 그러면 경물취지가 뭐예요? 자, 하늘, 그 다음에 우주, 땅, 여기 나무, 모든 것을 원리를 파악하고 요 원리 가지고 내 마음의 본성도 파악한다. 무슨 취지? 경물취지. 그리고 네 번째, 경물취지랑 비슷한 게 있죠. 뭐야 여러분? 바로 거경. 자, 거경, 국리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국리가 뭐야? 바로 경물취지. 그래서 경물취지 한 다음에 거경. 내 마음의 이치를 보관한 다음에 인이예지로 어떻게 해요? 행동한다. 내적 수양을 경이 되겠죠. 또 하나, 다섯 번째. 성리학은 겁나 따지죠. 하늘은 하늘, 땅은 땅, 왕은 왕, 신하는 신하. 되게 따지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뭐를 따져요? 대의, 명분과 무슨 성, 정통성을 되게 따진다. 그러면 대의, 명분과 정통성은 뭐야? 따지는 거죠. 너는 오랑캐, 나는 중하, 너는 신하, 나는 왕. 그래서 여러분 요 대의, 명분 가지고 성리학은 굉장히 무슨 논이 발달했어요? 화의론. 나는 중하, 너는 오랑캐. 요거랑 거의 같은 게 뭐예요? 대의, 명분, 정통성. 게다가 요 사람들은 따지죠. 너는 농민, 나는 지주, 너는 농민, 나는 사대부. 그래서 여러분 성리학은 은근히 무슨 죄를 옹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신분제도 옹호하고 심지어 여러분 성리학은 남녀도 굉장히 구분을 하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에서 여러분 여자들에게 많이 불리한 게 뭐예요? 성리학이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 성리학은 아홉 번째 특징이 있죠. 성리학은 오경도 중요시하지만 오경보다 뭐를 더 중요시 여겨요? 사서. 사서가 뭐가 있어요? 논어, 맹자, 대학,
미들 드래곤, 중형 같은 게 있겠죠. 요 사서를 주자가 해석한 게 무슨 집주라 불러요? 사서 집주. 또 하나 주자가 야, 밥 먹을 때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 들면 들어야 돼. 야, 밖에 나갈 때 항상 부모님한테 어디 가는지 말씀드려가지고 어떻게 걱정 안 하게 해야 돼. 주무실 때는 먼저 이불을 깔아야 돼. 이렇게 예의책인 무슨 학도 만들어요? 소학. 소학. 또 주자가 쓴 여러 글을 모아놓은 거. 아, 근사하다. 무슨 녹? 근사로. 근사로. 그 다음에 주자. 주자 가래. 미안해요. 주자 가래. 이제 불교식으로 제사 지내거나 장사 지내지 말고 주자식으로, 유교식으로 관원상제를 지내라. 최소한 여러분 요 네 가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옛날에 성리학만 거의 한두 시간 배웠죠. 그러면 성리학 한두 시간 배운 거 지금 5분에 다 정리했어. 여기서 벗어날 게 없죠. 하나 또 뭐 있을까? 하나 더 중요한 거. 성리학이 과거 시험에 채택이 된 건 언제야? 원나라 때. 원나라 때 1310년쯤에 이제 성리학이 과거 시험이 돼서 이때부터 이제 과거 교재가 무슨 집주가 되는 거예요? 사서 집주. 그러면 재밌는 거 해보자. 송나라 때도 과거 시험이 있었죠. 송나라 때 과거 시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황제가 직접 뽑는다. 무슨 시가 있었어요? 전시가 있었죠. 그럼 해볼게. 송나라 때 과거제가 발달했다. 황제가 직접 뽑는 전시가 시행됐다. 그리고 송나라 때, 남송 때 주자가 성리학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송나라 때 과거 과목은 사서집주다. 뭐야, X야? X지. 송나라 때는 아직 뭐야? 오경이야, 오경. 사서집주. 사서집주. 성리학이 과거 시험이 된 건 언제야? 원나라 때. 원나라 때. 누구의 역할이 커요? 자, 니네만 알려줄게요. 고려 왕 중에 무슨 왕이 있었어요? 충선왕이 있었죠. 이 충선왕이 원나라 수도 베이징 대도에다가 여러분 하나 건물을 만들었죠. 무슨 당? 망건당 만들어서 이 충선왕이 자기 부하였던 이재현을 데려가서 망건당에서 원나라 성리학자와 교류해서 성리학을 꼽혔었죠. 요 고려 충선왕이 여러분 제의를 해서 원나라의 과거제가 시작이 된 거야. 진짜야. 자,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봐봐요. 그럼 여러분 성리학에서 벗어날 거 없죠? 지금 총정리했어. 모든 성리학을. 단 몇 분 만에 지금? 10분 만에. 그래서 요 중에 하나라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다시 복습을 해야 되고 요걸 지금 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학생은 성리학을 아무리 어렵긴 해도 무조건 맞출 수가 있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자, 지워볼게요. 그래서 성리학은 단독으로 나오지만 단독으로 나오기보단 여러분 항상 9월달, 6월달 모평을 보니까 누구랑 섞어 나와요? 양명학이랑 섞어 나오죠.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성리학 다음에 여러분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무슨 학이 나왔어요? 양명학. 그럼 양명학은 명명령 명자가 들어가 있죠. 누가 만드는 거야? 명나라 때 여러분 이름이 무슨 수인? 왕수인 혹은 호에 따라서 무슨 양명? 왕양명이 만든 거죠. 그렇죠? 대략 언제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대략 1550년대 완성이 돼요. 성리학보다 얼마 여러분? 거의 한 200~300년 전 늦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명명령, 명나라 때 왕수인, 왕양명이 1550년대 양명학을 만들었다. 그 증거가 뭐냐? 양명학의 교과서가 있어요. 바로 따라해볼게요. 무슨 녹? 전습록이라는 게 양명학의 교과서입니다. 그러면 왕수인, 왕양명은 직업이 뭐예요?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북로남해 때 막 물리치고 다닌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성리학자였다가 나이 들어서 장군이 됐어요. 그러면 장군 됐으니까 굉장히 무슨 성이 강한 사람이야? 실천성이 강한 사람이죠. 해보자. 양명학의 특징. 마음에, 사람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주의 이치를 알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났다. 무슨지? 심증리. 즉 마음에. 자, 마음에 모든 세상에 이치가 들어있다. 무슨 리? 심증리. 반대로 여러분 심증리의 반대가 뭐예요? 성리학은 무슨 리가 돼야 돼요? 성증리가 돼야 되겠죠. 또 하나, 자, 양명학의 얘기하기를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배우지 않더라도 모든 걸 알 수 있는 양호한 지식인 무슨지를 가지고 있대. 양지를 가지고 있대. 그러므로 자, 인간을 둘러싼 자연, 우주,
강, 바다 따로 공부할 거 없대요. 대신에 뭐야? 타고난 순수한 마음을 잘 지켜서 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게 바로 진리래. 그래서 여러분 양명학은 가장 키워드가 뭐예요? 아는 거와 행동하는 것은 한꺼번에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지행합일 내지는 무슨 일치를 강조해요? 지행일치를 강조하죠. 그래서 양명학이 나온 이유가 뭐냐? 야, 성리학이 좋은데 성리학은 먼저 지식을 쌓은 다음에 그 후에 행해. 좋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선지하다가 공부하다가 행을 안 해요. 그래서 선지후행의 반대가 여러분 무슨 합일이 되는 거예요? 지행합일. 그래서 성리학은 굉장히 무슨 성을 강조했다? 실천성을 강조했다. 그 키워드가 뭐예요? 지행합일. 지행합일. 양지. 그래서 양지하는 것을 다른 말로 무슨 양지라 불러요? 양지, 치양지가 뭐야? 마음을 순수하게 갈고 닦는다. 그래서 뭐야? 심증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자 해볼게요. 양명학도 여러분 한꺼번에 배웠는데 요 세 가지만 알면은 절대 성리학이랑 헷갈리지 않겠죠? 절대 이거 안 틀려요. 자, 됐고. 그런데 양명학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 양명학의 특징은 내가 무사든, 내가 선비든, 내가 농민이든, 내가 여자든, 내가 학생이든 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모든 걸 알 수 있는 무슨 지를 가지고 있어요? 양지를 가지고 있죠. 봐봐. 나 농민이야. 글자도 몰라. 무식한데 마음이 깨끗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지행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신부는 농민이지만 이 사람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군자가 되는 거야. 봐봐. 나 거지야. 거진데 마음을 갈고 닦아서 지행합의를 해가지고 좋은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자가 되는 거야? 군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양명학은 무사든 선비든 농민이든 여자든 거지든 노비든 누구나 마음을 닦아서 지행합의를 하면 그 사람이 군자다. 그래서 여러분 요 양명학은 무슨 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신분죄를 안 좋아하죠. 왜냐? 누구나 지행합의를 실천을 하면 그 사람이 군자지 아버지가 귀족이라고 그 사람이 군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죄를 부정하다 보니까 누가 되게 좋아해요? 무사, 그 다음에 농민, 누가 여러분? 상인들이 좋아하죠. 왜냐? 양명학은 경전 몰라도 되죠. 양명학은 외부에 있는 거 몰라도 되죠. 내 마음이 깨끗한 다음에 여러분 실천하면 내가 군자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성리학은 따지다 보니까 무슨 죄를 되게 옹호해요. 신분죄를 옹호하지만 양명학은 신분죄를 부정하는 측면이 있다.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죠? 나만 신난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절대 양명학과 성리학 너무 이거 무조건 2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 성리학이나 양명학이나 훌륭하긴 한데 너무 여러분 뭐만 따져요? 인격. 군자가 되는 것만 따지죠. 그래서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아니야. 굶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양심이 문제야. 계속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리학과 양명학에 반발해서 두 가지가 나오죠. 지난주 했어요. 명나라 말기에 여러분 명나라에서 뭐가 나왔어요? 실학이 나왔죠. 실용적인 학문. 야! 백성들이 아파 죽고 굶어 죽는데 인격, 군자, 성리학, 양명학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굶어 죽으니까 백성들 굶어 죽지 말라고 여러분 농사책을 만들죠. 따라해 볼게요. 농정전설한 책을 만든다. 누가? 서광계. 들어본 적 있죠? 마테오 리치와 함께 고녀 만국전도.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아파 죽는다. 여러분, 자, 무슨 강목? 본초 강목이라는 의학책도 만들죠.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농사 기구 만드는 책도 만들죠. 무슨 괴물? 청공 괴물을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옛날에 세계사 지금도 나오지만 동사에서도 엄청나게 강조하니까 요거 외워두세요. 그럼 요거 언제야? 명나라 때. 명나라 때 실용적인 학문 실학이다. 왜? 성리학과 양명학이 너무 여러분 인격, 군자, 내적인 그 수련만 강조하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뭐가 나왔다? 실학이 나왔다. 또 하나, 명나라 말기. 그 다음에 여러분,
청나라에 거쳐서 양명학, 성리학을 까면서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너무나 잘 나왔죠? 무슨 학이 등장해요? 고증학. 고증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고증학이 나온 이유, 양명학과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두 번째, 고증학이 나온 이유, 청나라가 여러분 무슨 옥을 심하게 해요? 문자의 옥을 심하게 하니까 현실을 비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 것을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따라 볼게요. 무슨 구시에서 사실의 근거에서 구한다. 객관적 실사고시가 나오면 무슨 학? 고증학이죠. 그러면 고증학은 옛날의 경전을 증명한다. 그렇죠? 자, 그럼 또 하나 고증학이 나온 이유. 청나라가 여러분 그 한족 그 지식인을 데려다가 무슨 사업을 했어요? 편찬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만주족, 여진족에게 나쁜 거, 불리한 거 없애기도 하면서 옛날 거를 철저하게 증명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편찬 사업에서 여러분 고금, 도서, 무슨 성, 집성, 그 다음에 건용제 때 무슨 전서, 사고전서 만들면서 이제 무슨 학이 나오는 거예요? 고증학이 나오는 거죠. 근데 고증학이 되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죠. 왜냐? 현실 비판을 못하죠. 현실 비판하면 누가 혼내요? 청나라가 무슨 옥? 카톡의 옥이야? 문자의 옥이야? 문자의 옥으로 혼내잖아요. 그렇죠? 카톡의 옥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고종학 하면은 여러분 고연무, 그 다음에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무슨 종이? 황종이. 황종이의 여러분 그 예를 든 거 지난번에 기억나죠? 천하는 군주 것이 아니다. 천하는 백성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내가 뭐랬어요? 중국의 물소야 루소야. 루소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이것도 딱 기억하면 여러분 고증학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옛날 사신을 객관적으로 실사고시로 분석을 했다. 특히 고증학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금석학이 나와야 돼요. 기억나죠? 금석학이 뭐야? 옛날 금속, 청동기 때 새겨진 글자랑 옛날 금속, 옛날 비석에 새겨진 것을 철저하게 고증했다. 그래서 금석학이 어디에 들어가요? 고증학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금석학이란 말 딱 나오면은 무슨 학?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슨 학? 고증학. 그래서 여러분 딱 요까지 한 게 아니라 하나 더 했죠. 뭐까지 했느냐? 자, 볼게요. 야, 두 번 하니까 외워져 안 외워져? 아니요, 세 번 해주세요. 자, 외워져야 돼요. 자, 볼게요. 그 다음 여러분 청나라 말기에 1898년 변법 무슨 운동을 할 때? 자강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중앙유해이야抗유해이야?抗유해가 나오죠.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수업하다가 점검을 해봤더니 내가 항상 농담할 때抗유해이를 야 중앙유해이야抗유해이 하는데 어느 날 계속抗유해이를 중앙유해이로 한 거야. 수업을. 그러니까 애들이抗유해이의 다른 이름이 중앙유해인가 보다 해서 필기를 다 중앙유해이로 한 거야. 모른 척 했어요. 자, 지네 인생이죠. 자,抗유해이랑 그의 제자가 무슨 치차오? 치차오가 있죠. 그럼 여러분 청나라 변법자강을 할 때抗유해인데 이 사람은 특이한 유학을 했죠. 자, 따라해보자.抗유해이의 유학을 무슨 학이라 불러요? 공양학. 그럼 공양학은 뭐냐? 여러분 춘추, 공자가 만든 책 중에 춘추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를 해석한 게 춘추 공양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 공자가 한 거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지 말고 공자의 뜻을 받들자. 그럼 공자는 뭐야? 인이예지가 돼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대동사회가 공자의 목적인데 지금 봤더니 서양이 쳐들어온다. 근데 서양을 봤더니 서양의 과학과 기술과 문화가 장난이 아니다. 그러면 계속 서양과 싸울 게 아니라 대동사회. 공자의 말처럼 우리 중화인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대동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양의 좋은 거는 배워야 된다. 라는 여러분 의미 학문이 뭐예요? 공양학이야. 그러면 유교 중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무슨 성이 있는 유교야? 개방성이 있는 유교죠. 그래서 변법자강 운동을 할 때 많은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중국의 지식인들 거의 대다수가 뭐를 배운 사람들이야? 유학을 배웠기 때문에 약간 무슨 론이 있어? 화이론이 있잖아. 성리학 때문에. 그러면 성리학에 의하면
서양 놈들은 오랑캐야. 놀면 안 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천주교를 설득하면 안 되겠죠. 천주교는 서양 거니까 더 반발할 거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공자, 유교의 창시자 공자가 지금 태어났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 결국 우리가 학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 수신제가 최고 치고 평천하. 내 몸을 잘 닦아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건데, 지금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양의 문화와 기술과 과학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 논리를 어떻게 해요? 논리 가지고 꼬시기 위해서 같은 유학인 무슨 양으로? 공양학으로 꼬신 거야.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양학으로 꼬스러 이제 여러분 유교는 동아시아에서 유교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자, 어떻게 해볼까? 해보자. 1분이면 끝나요. 자, 춘추전국 시대 때 공자, 맹자 유학을 원시 유학, 이기론이라든가 그런 거 없죠. 그냥 실천성을 강조했었죠. 그러다가 여러분 한무제에서 당나라까지 무슨 학이 나와요? 훈구학이 나오고, 완성한 사람이 당나라 때 연도 외워요. 650년경 공영달에 무슨 정이? 오경정이. 그러다가 여러분 남성 때 무슨 학이 나와요? 주자학이 나오고, 자, 명나라 때 무슨 학이 나와요? 양명학이 나오죠. 그러다가 주자학, 양명학에 반발해서 여러분 명나라 중기 말기에 무슨 학이 나와요? 실학이 나오고, 특히 양명학 플러스 주자학을 깔라고 여러분 명말 청초에 무슨 학이 나와요? 고증학이 나오고, 명나라 말기 여러분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무슨 학이 나와요? 공양학이 나온다. 끝이야 이게. 끝인데 문제는 뭐냐? 요거를 딱 누르면 양명학, 왕수인, 왕양명, 양지, 그 다음에 심증리, 그 다음에 지행합일, 신분제 부정 쭉쭉 나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습진이야, 전습록이야. 전습록. 그 다음에 요거 주제학 딱 누르면 그냥 쫙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썼던 거 이렇게, 아까 썼던 게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구조화된 다음에 실학 딱 눌러볼게요. 명나라 중기 말기에 양명학과 주제학이 너무 내적으로만 치우치니까 백성들에게 실용적인 삶을 주자. 해보자. 본초 강목. 무슨 강목? 본초 강목. 무슨 전서? 농정전서. 농정전서. 자, 무슨 괴물? 천공 괴물. 무슨 괴물? 천공 괴물. 혼자 신난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국사가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해보자. 이제 어디를 해볼까? 자, 재밌게 해볼게요. 1번을 가보자. 자, 1번. 물어보자. 여러분, 일본의 유교가 퍼진 거는 여러분 당연히 아스카 시대 전후가 되겠죠. 그거보다 일본이 중요한 게 뭐냐? 일본에 여러분 성리학이 언제 들어와요? 얘기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해봐요. 성리학이 언제 들어올까? 여러분, 일본에 성리학이 들어오는 건 가마쿠라 막부 말기에 누가? 스님들이, 승려들이 어서 배워와요. 원나라한테 처음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럼 해보자. 이때 우리가 고려야. 자, 고려는 여러분 성리학이 언제 들어올까요? 고려 성리학은 무슨 간섭기 때? 원간섭기에 여러분, 자, 누구에 의해서? 신진사대부 무슨 양에 의해서? 안양에 의해서 처음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유학이 들어온 거야? 성리학이 들어온 거야? 성리학이죠. 우리 유학은 언제 들어와요? 삼국시대. 일본도 비스무리한 시대 들어오겠죠, 여러분? 4, 5세기?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 성리학이 처음 들어온 건 고려 말. 무슨 간섭기? 원간섭기? 아니야. 일본에서는 성리학이 처음 들어온 거. 순마쿠라야, 가마쿠라야. 가마쿠라 막부 때 승려. 그럼 여러분, 키워드가 있죠. 원나라 때 최초로 사서 집주가 성리학이 과거 교재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요 원나라 때 고려. 원나라 때 가마쿠라. 요때 고려 왕이었던 무슨 왕이? 충선왕이 여러분 베이징에다가 무슨 당도 만들었다. 망건당도 만들었다. 그럼 요 지도 하나 있으면 여러분 절대 안 틀리겠죠. 그래서 요 망건당 만들면서 충선왕이 데려간 신진사대부가 무슨 현이에요? 이재현. 이해되겠죠? 그보다 먼저 누가? 안양이 성리학을 가져왔다. 됐어요? 이해되죠? 자, 됐고. 자, 이제 볼게요. 자, 재밌는 일 없어요? 자, 볼게요.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여러분. 성리학이 들어왔는데, 일본에 여러분, 자, 무슨 해라? 임진, 무슨 제란 때? 여러분,
정유재란 때 해볼게. 오? 이황 할아버지의 제자에 누가 여러분? 그냥 항복했어요. 무슨 항? 강항 할아버지가 일본에 잡혀가죠. 그래서 요 강항 할아버지를 잘해준 사람이 일본의 승려였던, 자, 따라해보자. 후지와라 무슨 카. 세이카가 솔직히 강항한테 이황 할아버지의 무슨 학을 배워요? 성리학을 배우죠. 그래서 요 후지와라 세이카가 책을 쓰죠. 이거 잘 나오죠? 자, 사서 오경을 일본식으로 번역을 했다. 사서오경 외훈. 그렇죠? 사서오경 외훈. 그러면 요 후지와라 세이카가 와, 제자를 잘 키웠죠. 바로 누구냐? 따라해보자. 하야시 무슨 잔 라잔을 키웠죠. 그런데 요 하야시 라잔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조선을 세운 무슨 전? 정도전이죠. 그런데 하야시 라잔이랑 친한 사람이 있었죠. 오, 너무나 유명하죠? 무슨 가와, 도쿠가와 무슨 야스, 이에야스. 그래서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인 무슨 라잔이, 하야시 라잔이 여러분 에도막부의 문화를 다 정비하죠. 그래서 에도막부는 뭐가 관학화가 돼요. 성리학이 나라의 학문인 무슨 학이 됩니까? 성리학이 관학이 되죠. 오, 근데 요 성리학은 조선의 누구 성리학이야? 이황 할아버지의 성리학이 되겠죠. 왜냐? 강황이 지금 퍼뜨린 거잖아. 근데 강황의 스승이 누구야? 이황이죠. 그러면 키워드 조선 여러분 16세기 때 율곡이랑 이황 할아버지가 딱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이 두 분이 이가 중요하다, 기가 중요하다, 이기론 가지고 많이 논쟁 및 교류하셨죠. 그러면 이는 뭐야? 우주의 이치, 자연의 이치, 사람의 양심, 도덕, 원리고, 기는 뭐야? 현실, 현재, 기술 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 이황 할아버지는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이치가 중요하다. 즉 대포나 물질보다 사람의 양심, 도덕, 원리가 중요한 게 주리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아니다. 일단 기가 중요하다. 무슨 론? 주기론. 그러면 기는 뭐예요? 현실, 국방력, 제도가 되겠죠.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황 할아버지는 주리론이니까 무슨 칙을 되게 강조하는 거야? 원칙, 그 다음에 도덕, 원리를 중요시하는 거죠. 이거야. 통치하기 위해서는 부국강병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나 왕, 그 다음에 막부, 백성들의 양심이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도막부는 바로 이황의 무슨 론을 받아들인 거야? 주리론이죠. 그 원칙주의자죠. 그러면 다이묘는 반드시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 쇼군에게 충성해야 되겠죠. 근데 나중에 여기 문제가 터져. 성리학을 많이 배울수록 잠깐만, 나 성리학 배웠어. 주리론이야. 그러면 성리학에 의하면 대의명분이 있잖아. 그러면 무사가 다이묘에게 충성하는 건 당연하죠? 다이묘가 쇼군에게 충성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문제가 터졌어. 그럼 쇼군은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 천황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막부는 누가 약해요? 천황이 약하고 쇼군이 힘이 세잖아. 그래서 여러분 에도막부 말기에 많은 사무라이들이 혼란을 뼈죠. 왜? 성리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쇼군이 세긴 세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진짜 주인은 솔직히 쇼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그냥 썰이 아니라 그냥 저기야. 메이지유신 벌어지는데 어느 일정 부분은 성리학이 반드시 영향이 있어. 이건 일본 학자들도 인정을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성리학은 안 나오고 우리가 메이지유신 직전에 조낭양이할 때 뭐예요? 모토오리 노리나가에서 국학을 강조하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국학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지만 성리학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 메이주신의 큰 역할을 한 거야.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알았죠? 그렇다고 푹 찍으면 안 돼요. 이거 찍으면 안 돼, 그거. 자, 됐어요. 거기 불안한데? 이거 지워버릴까? 자, 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여러분, 하야시 라잔 때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여러분, 우리 일본 하면은 학교 많이 안 배우지? 학교 거의 없잖아. 유일하게 나와요. 성리학을 가리키려고 에도막부 때 여러분, 무슨마 성당이 등장을 합니까? 유시마 성당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자.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뻑하면 나오죠. 거의 매일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해볼게요. 임진왜란 때 이황의 제자인 누가 잡혀갔다? 강항이 잡혀갔다. 강항이 잡혀가서
일본의 학자 무슨 하라? 후지와라 세이카랑 교류해서 원래 후지와라 세이카는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다가 나중에 성리학자가 돼요. 사서오경 외훈. 근데 후지와라 세이카만큼 중요한 사람이 있죠. 그의 제자 무슨 라잔 하야시 라잔. 그 다음에 유시마 성당인데 잠깐만. 그러다가 여러분 자 이 사람은 잘 안 나오는데 해줄게요. 야마자키 안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실상 이 사람이 일본의 성리학을 완성했는데 해보자. 이 야마자키 안사이는 일단 무슨 학자예요? 성리학자야.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성리학에서 이와 기 아시죠? 이 우주의 원리, 기 현실이죠. 그런데 이 야마자키 안사이가 요 이기론 가지고 여러분 일본의 고유 종교인 신토를 해석 내지는 설명을 했대요. 그럼 이거 뭐야? 성리학과 일본의 고유 종교인 뭐야? 신토를 지금 융합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사람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누구까지 나왔어요? 자 해보자. 강황, 후지와라 세이카, 하야시 라잔, 야마자키 안사이까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 이렇게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이 문장이 나와. 성리학의 이기론 가지고 신도를 해석했다 하면 누구예요? 야마자키 안사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 천천히 보자.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에도마부가 여러분 에도마부의 관학은 지금 무슨 학이 됐어요? 성리학이 됐죠. 그러면 너무 성리학만 강조하니까 다른 사람들 좀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에도마부 중간에 성리학에 반발하면서 몇 가지가 나와요. 해볼게. 야 성리학도 사실상 주자가 공자책을 보고 해석한 거 아니냐. 우리 성리학 너무 너무 뭐랄까 일편적이고 단편적이니까 성리학 하지 말고 공자 맹자 때 유학으로 돌아가자. 해볼게요. 이따 할 거야. 고학이라는 유학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고학은 뭐야? 성리학도 어차피 해석한 거다. 성리학 말고 차라리 공자 때 맹자 때 그 학문으로 직접 배우자. 두 번째 여러분 에도마부도요. 오 양명학이 등장을 해요. 항상 여러분 성리학은 선지후행이죠. 성리학은 너무 선지후행이고 정신적인 게 있잖아. 그래서 에도마부 여러분 중간에 일본 사무라이들이 양명학을 배워서 성리학이랑 대항하기도 해요. 또 하나 에도마부 때 여러분 네덜란드 학문인 무슨 학이 나와요? 난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뭘까? 야! 성리학이든 고학이든 난학이든 양명학이든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니다. 우리 고유의 학문 불교, 유교, 도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일본의 고유 정신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무슨 학이 나와요? 국학이 나오죠. 그러면 자 음미해봐. 에도마부 때 관학은 무슨 학이었어요? 성리학이었죠. 그러면 에도마부 때 봐봐. 여러분 명나라 때도 너무 성리학만 나가니까 양명학 나오고 실학 나오고 무슨 학 나왔었어? 고증학 나왔었죠. 마찬가지예요. 에도마부 때도 성리학이 너무 모든 걸 차지하니까 아니다. 성리학 이전으로 공자 맹자 때로 다뤄가자. 고학 이따 할 거야. 두 명 누구 떠올라야 돼요? 이또 했더니 어떤 애가 이또 히로부미요. 나 옛날에 식당에서 되게 창피한 적이 있었어. 밥 먹는데 되게 그 아름다운 여성분이 나를 보더니 손을 탁 든 거야 이렇게. 나 그래서 옛날 제자인지 알고 선생님이 학원 강사 오래 했으니까 제자 중에 있었던 내가 그래서 제자인가 해서 손을 딱 들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주문한 거였어. 주문하려고 내 뒤에 그 일하시는 분이 서 있었나 봐. 그래서 딱 했는데 나도 저렇게 나를 제자군 해서 딱 들었는데 갑자기 뒤에 누가 킥 무서워봤더니 아이씨 지금 이런 거 한 번씩 있지 않아요? 살다 보면 옛날에 초등학교 때 지금도 써 모르겠네. 이유 뭐라는 초등학교 6학년이야. 근데 이 여학생 너무 좋아했어. 초 6학년 때야. 근데 옆반이었는데 갑자기 문 열더니 나한테 막 이러는 거야. 막 벌떡 일어났더니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애에서 걸어갔거든. 통과했지 뭐 그냥 이렇게. 자 수업할게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자 해보자.
이제 알겠지? 이제 외워지지? 자, 볼게요. 자, 천천히 해보자. 일단 여러분, 뭐 먼저 해볼까? 1번에 고학을 해볼게요. 고학. 1번의 고학은 유학인데, 뭐에 대한 반발이야? 야, 나 성리학 싫다. 왜냐? 성리학이라는 것은 어차피 주자가 공자가 만든 오경이나 그 전에 있던 유교 경전을 주자식으로 해석한 게 성리학 아니냐. 그러면 원본이 뭐야? 원본이 공자와 맹자 때 그 직후에 만들어진 공자의 무슨 논어, 맹자의 맹자 이런 책 아니냐. 그러면 결국 여러분 그 주자가 만든 사서 집주는 뭐냐면요. 사서를 주자가 해석한 거잖아. 맞죠, 여러분? 그러면 고학은 공자 때, 맹자 때 했던 무슨 유학으로? 원시 유학으로 돌아가자. 이게 근본 아니겠냐. 이 원시 유학을 해석해서 만든 게 성리학인데, 물론 이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주자의 해석이잖아. 그럼 여러분, 해석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보자. 난 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책에 여러분 어떤 글귀가 써 있어. 예를 들면 근데 A라는 목사님이 엄청 유명해서 야 성경책에 A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건 B라고 확정을 해버려요. 근데 이분이 힘이 세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A는 C가 아닐까? D가 아닐까? 여러분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A는 B라고 했는데 그거를 C나 D라고 하면은 막 사이비나 사탄으로 몰아버리는 거야. 이런 게 실제로 조선시대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자, 그랬을 때 고학은 뭐냐? 성리학이 진리가 아니다. 고전 텍스트로 원본으로 가서 사람마다 약간씩 해석이 틀릴 수가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게 무슨 학이에요, 여러분? 고학이에요. 누가 있느냐? 해보자. 자, 1번에 오규 소라이. 그 다음에 이토 진사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의 유학자 중에 오규 소라이랑 이토 진사이는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원래 텍스트 옛날 유학으로 돌아가자. 무슨 학을 강조했다? 고학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꼭 외워야 돼요. 요 두 사람 이름 얼마 전까지는 아예 안 나왔었거든요. 그냥 고학만 나왔어. 일본 에도 시대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옛날 원시 유학으로 돌아가자가 고학인데 얼마 전부터 여러분 요 두 분 이름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라이? 오규 소라이. 무슨 진사이? 이또 진사이인데 제가 알아봤더니 여러분 이분들이 조선에도 영향을 줘요. 우리 조선의 실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약용 할아버지죠. 정약용 할아버지들도 이분들 둘 중에 하나인가 책을 읽고서 되게 와 나름대로 굉장하다라고 여러분 인정을 해줄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따라해볼게요. 무슨 소라이? 오규 소라이. 그 다음에 이토 진사인데 내가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예를 들면은 공자가 관청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마국간이 불탔어. 마국간이 불탄 거야. 이때 주자가 해석한 거야. 주자가 해석하기를 논어에는 자 공자가 관청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마국간이 불탔대. 이때 공자가 물어봤대. 공자가 야 사람은 다치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봤대. 물어보고 약간 헷갈리네. 여하튼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지금 그 원본을 잊어먹었는데 내가 다음에 한번 이거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텍스트가 있을 때 주자가 하는 말, 와 봐라 마국간에 불이 났는데 공자께서 사람은 괜찮니 하고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근데 한자는요 띄어쓰기가 없잖아.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띄어쓰기마다 해석이 틀리는데 주자는 이렇게 해석해. 마국간에 불이 났는데 공자께서 사람은 괜찮니? 하고 물어보시고 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다. 와 봐라 얼마나 위대하냐. 말 하나에 수억이나 하는데 마국간이 불탔는데 말에 대해서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만 물어봤다. 이게 공자다. 이게 주자의 해석이야. 예를 들면 그런데 조선 후기 박세당이라는 유학자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끊어읽기를 다시 읽어봤더니 해보자. 야 생각을 해봐.
공자 같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당연히 마곡간이 불났을 때 인간은 괜찮이라고 물어본 건 맞다. 맞는데 말도 생명력이 있고 말도 비싸기도 하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끊었으면은 공자 얘기하기를 인간은 괜찮니? 물어보신 후에 말은 어떠니? 라고 물어본 게 맞다. 그래야지 맞지 않냐. 왜냐? 인간만 물어보고 말 안 물어보고 되게 웃기지 않냐. 인간이 물론 소중하니까 인간 괜찮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말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두 가지 이유로. 첫째, 말도 생명이고 말 더럽게 비싸지 않냐. 그러면 나는 박세당은 주자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 진짜 훌륭한 공자라면 인간의 안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말의 안부를 물어봤을 것이다. 이런 걸 고학이라 그러는 거야. 즉 나는 주자 해석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박세당이요 사문난적이라고 몰려가지고 나중에 죽어요. 나중에 이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무슨 소라이 오규 소라이 무슨 이토 진사이도 이거야. 주자 해석을 그대로 믿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원본 가지고 연구를 해보자. 이게 고학이야. 확실히 이해가 되죠. 표정들이 몰라. 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조선시대 여러분 후기 송시열. 들어본 적 있죠? 윤유. 그 시대 얼마 안 됐어. 재밌게 나중에 국사 때 나올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여러분 일본의 양명학을 배워보자. 자, 그럼 잠깐만. 일본의 양명학이나 명나라 양명학이랑 원리는 똑같겠죠. 해보자. 나온 김에 마음 안에 즉 우주의 이치를 가지고 태어난다. 무슨 리? 심증리. 그 모든 걸 알 수 있는 선천적인 양심 내지 지식을 무슨 지라 그래요? 양지. 그래서 지행합의를 강조하죠. 무슨 합의를? 지행합의를 강조하죠. 써줄게. 지행합의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양호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거를 하면 누구나 군자가 되기 때문에 무슨 죄를 부정해요? 신분제를 부정한 측면이 있죠. 요게 여러분 일본 에도마쿠에도 일부 무사한테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에도마쿠는 일부 무사와 여러분 누가 되게 좋아해요? 무슨 인? 존인. 상인이죠. 왜냐? 성리학은 여러분 엄청나게 글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양명학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적당히 읽어도 내 마음이 깨끗하고 실행하면 되잖아. 봐봐. 내가 존인이야. 존인인데 좋은 물건을 양심적으로 싸게 팔면 무슨 합의를 한 거야? 지행합의를 한 거지.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지행합의를 한 거지. 그럼 양명학에서는 존인도 뭐가 되는 거야? 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무사 중에 나가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나가의 도주란 사람이 일본 양명학을 꼽혔다. 자, 따라해볼게요. 다시 써줄게요. 나가서 도망쳐. 뭐라고요? 나가의 도주. 뭐라고요? 나가의 도주가 일본의 양명학을 꼽혔다. 근데 여러분 이 양명학을요 일본에서는 많이 금지시켰어. 왜 그러느냐? 내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맞을 거야. 헤이하치론가? 확실하진 않아요. 이 일본의 그 무사인데 높은 무사야. 양명학을 배운 거야. 양명학을 배웠는데 어느 날 다른 나쁜 무사들이 막 백성들에게 세금 많이 걷고 막 데모한다고 죽여버리는 거야. 그럼 요 헤이하츠로 뭐 배운 사람이야? 양명학이죠. 무슨 합의를 해야 돼? 지행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상관한테 가서 이보시오 사무라이. 아니 우리가 사무라이면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왜 세금 많이 걷고 백성들을 학살하냐 라고 두세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관리. 높은 관리 무사 헤이하츠로가 자기가 배운 양명학은 뭐야? 지행합의죠.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나쁜 게 있으면 여러분 물리쳐야 되겠죠. 야, 상류층인 지배층인 이 무사가 백성 괴롭힌다고 여러분 무사랑 농민 모아가지고 반란 일으켜서 막 반란 일으켜요. 무슨 학 가지고 양명학 가지고 화끈하죠.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 에도마쿠에서는 양명학을 되게 싫어하는 거야. 왜? 지행합의라서 반란 일으킬까 봐. 여기까지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아하 에도마쿠 때 양명학도 유명을 했구나. 주로 나가의 도주.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이것도 요즘엔 잘 안 나와요. 근데 2, 3년 전까지 잘 나와서 해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양명학 가지고 멋있게 반란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너무나 쉽죠?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학을 하겠어요? 난학. 난학이 뭐냐? 여러분 자 천천히 해보자. 1636년에 일본 에도마쿠가 나가사키에 야 거기 대지마 대지마 만들었었죠.
요 대지마에 1636년에서 1639년까지 주로 누가 사용했어요? 무슨 투갈? 포르투갈이 사용했다가 얘네 내쫓고 여러분 1641년부터 1850년대 메이주신 여러분 벌어질 때까지 요 대지마는 무슨 란드가 사용해요? 네덜란드가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 네덜란드 애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일본에 나가사키 와서 에도마쿠로 가서 쇼군이랑 얘기도 하고 여러분 네덜란드의 학문을 전파시켜 주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의학, 과학, 기술 여러 가지 학문을 일본의 지식인이 배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무슨 학? 난학. 난학. 무슨 각구? 란각구인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죠. 자, 누구 여러분? 스키타. 이 사람은 스키를 잘 탔대요. 스키타 나 괜찮아. 스키타 무슨 파쿠? 여러분 겐파쿠가 1776년에 네덜란드의 의학책을 번역해서 무슨 신설을 만들었어요? 해체 신설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동양 삼국 중에 메이주신을 가장 빨리 하고 근대화에 성공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제 개인적으로는 무슨 학? 난학이에요. 왜냐? 우리는 여러분 개항했을 때 서양 언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메이주신 하자마자 일본에는 수천 명이 뭘 알아요? 난학. 네덜란드 언어 알죠? 그 네덜란드 언어 가지고 여러분 영문책 번역하면 금방 배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근대화가 빨리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학이야, 어학. 그 중에 하나가 뭐야? 네덜란드.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